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윤효중 팀장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액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37억 3,813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6,07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0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2만원에서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7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7,9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 등록 시 필요한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만 원이 증액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518만 1천원을 증액한 56억 6,2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실무 능력 습득과 일정 기간 소득 보정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3쪽에 장애인 연금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88만 1천원을 감액한 48억 6,0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업은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14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7,6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로 인하여 활동지원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42만 2천원을 증액한 2,0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은 발달 장애인의 성공적인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71만 2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중환활동 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간 위탁 선정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53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1,2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그룹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성 증진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단체 사업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금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 축소에 따라 행사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한 11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추가 인건비 및 수당, 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재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고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6,479만 3천 원을 감액한 72억 3,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해성원의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천 13만 7천 원을 감액한 2억 4,6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후원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2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5만 원을 증액한 4,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구세군 안성평화의 마을 건물 누수로 인한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및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 독거노인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규 기기 100대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9만 원을 증액한 3,5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인상 및 경력직 직원 채용 등에 따라 12억 656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4,3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12개소에 시설당 2천만 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은 정부의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관내 증가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지역 내 보호 및 그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삼중면 내강리 일원에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8,3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피해 경로당에 건물 누수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억 9,24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9,5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은 최근 신축한 경로당에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900만 원을 증액한 3억 1,6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조 공설묘지 관리 운영 사업은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 죽산면 장릉리 소재 공동묘지에 묘지 2기가 유실되어 긴급 복구를 위해 시비 600만 원을 증액한 8,2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80만 원을 증액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국 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 양국을 공급하기 위하여 양국 택배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80만 5천 원을 증액한 7,0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비로 국도 변경 내시에 따라 6,190만 원을 감액한 3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및 자활능력 배양 기회를 지원하고자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3,179만 1천 원을 증액한 18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키움 통장 가입을 통해 시청업 등 근로유인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70만 1천 원을 증액한 3,0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적 급여 성격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28만 4천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의 반환금 기타는 2019년도 사업 집행 후에 국고보조 36개 사업, 도비보조 77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2억 7,328만 원을 증액한 14억 9,6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 운영 지원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2억 5,839만 1천 원을 증액한 19억 8,4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에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요구서 1쪽, 예산 설명서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무기계약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전입금 5,839만 1천 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에게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내역서 1쪽, 설명서 180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2억 5,83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까?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이제 신축에 이제 3축에다가 내강리에다가 이제 그 짓는데 이제 주민들하고 뭐 이런 그 좌담회 이런 거는 해보셨어요? 지금 이제 다 거기- 알고 있나 그분들? 아니요. 지금 모르지? 저희가 거기가 타당한지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을 11월까지 하고 있어서 예, 그게 결정이 돼야 예.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예. 확정이 돼야지. 그 지역이 적당한지 아니 미리 물어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거꾸로 조사해놨다가 마을에서 또 안 된다면 골 아픈 거지. 미리 물어보고 조사를 했다가 또 안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동네하고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혹시 또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얘기해서 한번 그 마을하고 한번 얘기가 됐나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본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모르는 거니까. 네, 지금은 거기 뭐 짓겠다고 결정을 안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확정이 되면 네.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네, 아까 뵌 그 의료 그 급여 기금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시에서 일반 전출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그 소유 재산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게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이렇게 했는데 아까 비교 증감 5,800, 3,921만 이건 뭔 얘기는 거예요? 그 시비가 6%인데 왜 이렇게 우리 저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국민기초 수급자 중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대상자분들한테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경기도의 의료급여 기금이 저희 안성시에 317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317억은 80%가 국비고 이제 나머지 도비고 12가 6%인데 그 12, 6%에 대한 게 19억 원이거든요. 19억 원. 네, 네. 네. 그래서 그 19억 원 중에 이제 의료급여사한테 일부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19억을 좀 일반회계 19억을 이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더 증액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기금이 있다는데 뭐 일반 회계를 왜? 아니 이제 기금 317억 중에 예. 지자체에서 부담할 시비가 19억이 있는 거죠. 19억. 네, 네. 19억인데 좀 모자라서 5,839만 원을 일반 회계에서 전입한 거네요. 예, 저 시비 자치단체 시비 부담금 19억을 일반회계에 세워놨는데 의료기부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그거를 전출을 해야 그 기금에서 이제 이분들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상선 의원님. 사업 설명서는 137쪽이고요. 장애인 거주 시설이 해성원인 것 같은데 이게 생활 지도원이 지금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거기 그 입소에 있는 분들 네, 대비 네. 생활지도원의 지금 52시간 노동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근기법의 그 위반이
여부는 좀 확인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2교대로 하고 있는 건데 이 교대 인력을 증원을 해서 3교대를 시키려고 이 예산이 내려온 건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예산은 14명을 채용이라고 4억 9천이 내려왔는데 지금 그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복지부에서 그 이제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이제 인건비 때문에 2호봉 이하의 인력을 채용해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4시간 교대 밤을 이제 새는 그런 분들이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들어올 텐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벌써 이 호봉에서 이제 호봉이 다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해성원에서 그 채용이 안 돼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52시간 노동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3교대가 이루어지는데 인력 충원이 정확히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 경력 2호봉 이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네네. 2호봉 이하 그 신청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적격자가 지금 네, 네. 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네. 채용에 좀 애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네, 그 호봉도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 부인 요청이 많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시설에서. 네. 근데 지금 군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마다 좀 네. 관심을 갖고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네. 예. 그리고 153쪽 그 시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그 중기지방지정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110억 사업으로요. 근데 네. 여기 총 사업비가 10억 8,324만 원으로 지금 올해 풀이가 담는 된게 뭐예요? 예산이 올해 담는 예산이 10억 8,300이고요. 올해 이제 처음 담는 예산이라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총 사업비를 전부 표기해 주시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별도로 네, 그 표기를 해 주시든지 네, 네,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공유자산관리 계획이나 지금 투자 심사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국도비는 작년 2019년 12월에 수요 조사를 경기도에서 해서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 5월 말에 국도비가 내려왔거든요. 수요 조사만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었어요? 예, 제가 수요 조사에서 2019년 기억이 잘 안 예, 나네.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에서 저희 네. 안성이 선정이 돼서 네네. 이제 경기도에 이 요양병원 있는 데가 한 7군데가 있는데 이제 1순위로 이 시설이 없는 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안성시가 없다 보니까 네네. 선정이 돼서 국도비는 5월 말에 이제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에 담고 그 사전 행정 절차는 네네. 저희가 올해 11월쯤에 이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반영을 하고 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11월 17일 날 끝나는데 그게 나오면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투자 심사는 내년 한 3월이나 4월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일단 완료 예정인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용역은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이제 이달에 낼 겁니다. 네. 국도비가 좀 생뚱맞게 너무 일찍 네, 내려온 것 너무 같아서. 일찍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튼 이거 추진하면서 지금 일단 타당성 용역 나오고 여튼 장소 선정 되기 전에 네, 사실상 이제 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여튼 사람이 다 늙어가면서 치매의 네. 가능성을 누구나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좀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래서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한 또 갈등의 여지가 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네. 그 전에 여튼 그 충분히 좀 그 설명하시고 주민들 의견 듣고 선정 절차 부분에 조금 유의하셔서 네. 네.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네. 의료비하고 약제비 지원에 대한 상한액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없어졌어요. 의료비도 그렇고 약제비도 그렇고요? 네, 작년까지 1인당 200만 원이었는데 네, 그 네. 한도가 올해부터 폐지가 됐어요. 165쪽의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6,190만 원 지금 삭감됐는데요. 네. 이게 지금 지급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마스크 보급 수량이 뭐 줄어든 겁니까? 이제 그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공적 마스크 물량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공적 물량을 확보해서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1인당 35매로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마 집행 잔액이에요. 네. 집행 잔액으로 네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요. 169조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4억 3,179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30% 지금 넘게 증액이 됐는데 네, 네. 지금 여기 애초부터 과소 배정으로 추가 배정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연초에 그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작년 사업량이 비슷하게 예산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120명이 작년에는 90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 올해는 이제 120명으로 많이 늘긴 했는데 그 120명에 대한 예산보다 처음부터 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업 진행을 하면서 사업 규모나 참여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내일 키움 통장 170쪽인데요. 이게 1개월 연속 참여자에 대한 장려금이잖아요. 네. 근데 참여자가 아까 12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20명뿐이 안 돼요? 참여자가 120명이 아니라 20명인데요, 의원님. 아니 자율근로 사업의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한 120여 명 규모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비교해서는 요 장려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움 이 통장 자활 관련해서 통장 지원하는 게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원 기준이 다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활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요. 네. 지금 고무직 두 분에 대한 그 인건비 이 5,839만 원, 이 84% 증액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는 것도 아닌데. 글쎄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네. 예산을 제대로 계상을 못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럼 본예산 네. 수립 때 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사례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부분에 대한 배치가 네. 우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니까 시군구 같은 경우는 1명으로 여튼 되어 있던데 우리는 2명이네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따로?
한 명 이상 아닌가요? 한 명으로 돼 있나요? 그게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저희가 이 두 분이 동북권 서북권 나눠서 7개 읍면동 또 8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도 네. 이게 일이 적지 않거든요. 혼자서 15개 읍면동 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애초부터 지금 두 분이 네. 하시면서 여튼 이렇게 전환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149쪽의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65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네. 운영비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전체 이제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시니어 클럽이 이제 작년에 안성에 처음 생기면서 그 기존에 이제 5명, 시니어 클럽 5명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실버 인력 뱅크 2명 해서 7명에 전담 인력 3명에서 10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인력이 그 일자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인력을 실제로 관리해서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배분하고 관리할 만한 그 인력이 기존 인력 경력직 직원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서 올해 6월 달에 그 실장급 직원을 좀 경력 있는 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5호봉이던 분을 이제 17호봉인 분으로 이렇게 교체가 돼서 그 호봉에 따라서 이제 경력직 직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도 늘고 또 작년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인상된 그 인건비하고 반영을 해서 전체 65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인원 채용 규정이 혹시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은 5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니어 클럽 생기기 전에 그 네. 일자리 지원을 실버 인력 뱅크라고 안성에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서 넘어온 직원이 2명 해서 7명이고 그리고 이 일자리 지원 수행 기간에 전담 인력을 네. 일자리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네. 여기 시니어 클럽은 3명이 있어요. 전담 인력. 그래서 전체 1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 유형을 보면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잖아요. 공익적 네, 네. 사업하고 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 취업 알선형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제가 지금 공익적 사업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그 시장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 사업면으로 좀 확장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혹시 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 일자리 수행 기간이 이제 4군데가 있는데 계속 시장형을 확장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계속 내려오고. 네네. 그래서 올해 시니어 클럽은 그 시장형 일자리로 지금 시니어 클럽이 새마을 지회에서 이제 법인이 맡아서 네네, 시니어 클럽을 위탁해서 위탁해서 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니어 클럽 사무실이 그 새마을 지회 그 건물에 있는데 네. 그 1층 건물을 금빛 다방이라고 그래서 네. 그 카페, 네. 예, 카페하고 또 일부는 그 시골 농가라 그래서 그 들기름, 참기름을 이제 착유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2가지 일자리 기관을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일 개업을 하는데 내일 예, 개업하는 시니어 거예요? 클럽에서는 일단 시장형 일자리를 지금 이제 많이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거는 전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례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신규 자격장을 좀 확대를 해서 네.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이나 또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관 위원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